안녕하세요. 대치동 박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세청 보도 자료를 제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요약을 좀 해봤는데, 오늘 그 제목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례. 이게 이제 내용을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체납자 A가 있는데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일단 자기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갖고 있는 임대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임대부동산을 팔고 이 돈을 받았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자녀 돈이랑 같이 해서 공장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신박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양도대금에 대해서도 체납을 했어요. 양도세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체납을 하고 이 공장 건물을, 표현이 합유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되는데, 보통 부동산을 사면 공유를 하거든요. 공유는 뭐 압류도 가능하고 처분도 가능하고 해서 국세청에서 이게 체납에 대해서 걷기가 쉬운데, 이 사람은 뭔가 좀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합유로 샀습니다. 합유는 뭐가 틀리냐면, 이게 약간 조합의 개념인데 부동산을 사도 그 등기부에 지분이 얼마인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합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고 압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강제 진술을 포기하려고, 안 당하려고 이걸 합유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거 판 거 뻔히 보이고 이것도 갖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압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어떻게 했냐, 이 합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분을 다른 데 매각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조합을 해산하는 것처럼 행위를 해서 이 지분에 대한 권리를 국세청이 갖고, 이 지분을 너희들이 사라,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압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내용에서 신박한 건 합유였어요. 합유. 일반적으로 합유를 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합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사례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다 체납자예요. 체납자가 어떻게 체납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가장 많이 있는 사례거든요. 체납자가 이제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체납이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님한테 허위로 채권 채무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 집, 이게 집 한 채인데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와 채권 채무 계약을 하고, 엄마가 근저당권을 잡아서 국세청에 압류했을 때 순위에서 밀리게 하려고 이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죠. 봤더니 이거 진짜 채권 채무 계약이냐, 가져와 봐라 했는데 금전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허위잖아요. 그럼 이 허위에 가진 걸 문제 삼아서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어머니한테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거의 국세청이 이기겠죠. 뭐 이기고 나면 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고 압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도 하시면 안 된다. 세 번째 사례. 이거 좀 황당한데 이것만 보면 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큰 금액을 체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체납자인데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이 당첨금을 자기가 받고 보니 이게 체납한 게 기록이 이제 드러난 거죠. 자기가 이제 당첨될 때 굉장히 기뻤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체납이 있었지, 이거 나 내기 싫은데 해가지고 현금으로 다 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현금 인출한 거를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넣은 겁니다. 근데 국세청에서는 확인을 했죠. 이게 로또 당첨되면 그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아, 얘가 로또가 당첨이 됐네, 확인을 했고, 근데 봤더니 얘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전 기록 보고 뺀 거랑 가족들 통장에 입금된 거랑 확인해가지고 이건 추징하고 아까처럼 사행위 취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세금 내놔라, 너희는 사행위를 했다, 이렇게 갔는데,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로또가 당첨이 됐잖아요. 그럼 로또가 당첨됐을 때 당첨금을 찾는 사람이 로또를 갖게 되니까
애초에 이걸 자기가 안 받고 그냥 가족이 받았으면 이건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로또 당첨된 그 기쁨에 그걸 생각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당첨금을 이게 가족한테 주면 이게 나한테 안 올까 이 걱정을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이제 이것도 이 체납자가 계속적으로 체납이 있었던 분인데, 국세청이 이제 세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얘가 세금을 안 냈는데, 알고 봤더니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납부하면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서 지금 주택 거래나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소명을 받고 이런 거래 내용을 국세청으로 다 통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체납자가 분양권 갖고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괘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해서 이거 세금을 걷는다는 건데,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압류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정말 국세청이 열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저희 거래처가 저한테 미수가 있는데 막 뭘 사요. 그럼 진짜 열받는 거거든요. 나한테 빚이 있는데 얘가 뭘 사. 비싼 거, 좋은 거를.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걸린다. 이 지역주택조합에 이런 것들이 걸린 이유는 다 이런 모든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이걸 명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것도 많죠. 재산을 그냥 배우자 명의로 줘가지고 이렇게 주택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뭐 유학도 보내고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은 이걸 한 건데, 이거는 왜 걸렸냐면 이 배우자가 이런 걸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금 출처 조사를 했는데 얘는 소득이 없어. 그럼 얘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 금융을 조회하다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돈이 들어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돈을 넘긴 거기 때문에 사유이다 해가지고 또 추적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전형적인 배우자를 통해서 넘겼던 부분이라서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도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체납 사업장을 폐업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은 매각한 다음에 체납 돈을 내기 싫어서 현금 인출해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팔고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인출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 있는 걸로 좀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현금 거래도 많았지만, 이렇게 해서 현금 인출을 하고 강제 징수를 회피한 다음에 친인척 명의로 이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부동산 같은 거는 판매가 되면 모든 서류가 이제 국세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판매가 됐는데 돈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적을 하니까 이렇게 돌렸다. 이게 해서 이제 들어온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야 될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까 앞에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징 사례인데, 법인 자금 유출해서 그 해외 명품 뭐 이런 걸 샀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림이 이제 자극적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회에 걸쳐 잠복과 탐문을 실시해가지고 잠복도 하고 주변 탐문해가지고 실거주지를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체납자인데 알고 봤더니 부촌 지역에 64평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얘는 돈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이제 이 실거주지를 확인했으니까 주거지 수색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수색을 했더니 에르메스, 샤넬 이런 명품 가방, 그리고 귀금속, 그리고 외제차. 외제차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외제차네요. 벤츠인가? 그래가지고 이걸 압류해서 5억의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소송 대리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했대요. 그러니까 변호사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자기 집에 안 살고 남의 명의 집에 살면서 상속 재산을 은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공탁금이 법원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압류하고 공탁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이게 보면 블랙박스 같은데 이제 공무원이 따라가면서 찍었겠죠. 이 사람 차를 보고 계속 그 사람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지 찾아가지고 그 오피스를 급습했더니 현금하고 기금성 1억이 나왔다. 여기는 많이 걷지는 못했네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세 번째, 이렇게도 된다는 건데,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개인 금고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 근데 여기도 보면 거주지를 7회 이상 잠복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정말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걸 지금 명심하셔야 돼요. 7회 이상 잠복해가지고 자녀 명의 주택에 실거주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 명의 주택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한다는 것까지 증거를 잡은 다음에 이건 실거주지다 해서 수색을 하고 이 은폐된 금고를 열어서 현금 4억을 추징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비술품 등을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10회, 그러니까 보통 5번 이상은 잠복하나 봐요. 잠복하고 탐문해서 배우자 명의 부천 지역, 다 여긴 부천이라 그러는데 부천이라는 뭐 지역이 있는, 부천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천 지역에 사는 고가 주택을 찾아가지고 실거주지를 수색한다. 그리고 가서 터는 거죠. 뭐 아침에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현금하고 외화 걸렸고, 그리고 이분은 현금이랑 이런 걸 숨긴 게 아니라 미술품을 모았나 봐요. 이 미술품을 모으고 해가지고 총 4억을 징수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거 국세청 자료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고액 체납자인데 이걸 빼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빼먹는다는 표현이지만 내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게 의심이 되면 이렇게 실거주지를 압수하고 잠복을 뭐 5회에서 10회 이상 계속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납세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행위가 이루어지냐, 이게 큰 걸 차지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천만 원 이상 5억 이하면 20%예요. 아까 전에 징수 사례들 보시면 5억 거둔 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신고로 인해서 거기를 알게 되고 그분이 징수를 당했다. 그러면 100분의 20. 그럼 5억이면 20이면 1억입니다. 1억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숨기고 한다고 해도 이게 태가 나잖아요. 내가 돈을 쓰는 게 있고 누굴 만나서 그리고 어디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지면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포상금 제도도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체납을 하지 않는 게 우선이고요. 일단 앞에 사례들을 좀 보면 체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가 당연히 나오는데 이건 판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던 거. 또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건 내 체납을 갚을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할 수도 있는데 나 이것도 안 내야지 하고 또 숨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든 상황 그리고 체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 그러면 법적인 구제 절차 안에서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세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중점사항이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세무서마다 지금 체납징수 관련된 팀이 새로 생길 정도로 이게 중점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숨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찾으시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재산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소멸시효를 마무리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